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콜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경락인이 제주 피우다가 실제 그 유치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건물에 유치권을 경락인이 41억을 만들어준 진짜 멍청한 스토리죠. 이 멍청한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하실 거죠? 자, 공개 강의가 제가 대면 공개 강의를 3월 22일 날 오후 2시 서초동 1507-1570의 2번지 매일 옥션 방송 강의실에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추천 많이 힘이 됩니다. 자, 이 책들은 이제 8권을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책 필요하신 분은 댓글 통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께에 제가 이제 넘어가 버린 경락인인데 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2 6번지 대지가 232.3평입니다. 여기 가면 건물이 928.5평이 지어져 있어요. 이 감정은 60억입니다. 이 60억이 지금 언제 감정이겠습니까? 2010년도 감정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뭐 60억, 최저가는 뭐 24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4명이 들어와서 31억 1,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가겠어요? 이 대지가 232평이니까. 아무래도 독산동에 말이죠. 여기가 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아마 될 겁니다. 400% 집을 지었으니까 이게 3종 주거 지역은 아니죠. 최소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뭐 평당에 4천만 원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100억입니다. 100억 지금 현재 가치로는. 그런데 이제 31억 1,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거 보십시오. 뭐 이게 지금 11층인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건물도 반듯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건물 면적이 뭐 928평이면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928평 같으면 요새 짓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아무리 안 들어도 한 60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꽤 좋은 물건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서곤산업건설이 현황 조사할 때 자기가 이제 뭐 점유자다 하고 있었는데 37억 원, 토목건축공사비 37억 원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공사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등기부상에 이제 빚은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가 2011년 2월 17일 공사대금 채권 23억 8,600 18만 7,6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에 유치권 물건 전부를 점유해서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유치권자로부터 이 주식회사 아라리치, 이 주식회사 아라리치에 유치권을 양도했다 하는 통지서가 2013년 8월 30일자로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이미 경매는 2010년에 지금 이미 경매를 신청한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경매 사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 년이면 지금 13년 동안을 해도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뭐 경매는 뭐 하고 잔금은 냈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치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가지고 다시 서울중앙법원에 왔다가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판결이 곧 날 겁니다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건건설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주식회사 아라리치로 채권 양도를 통지했다. 아라리치에다가 이제 유치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유치권 양도했다. 그럼 이 주식회사 아라리치가 유치권 양수했다. 이 아라리치가 실체도 별로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과연 23억 8,600만 원에 유치권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이제 달라고 말이죠. 소공건설이 아라리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청구 이의소를 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송이 아니고 왜 청구 이의소냐면은 아라리치가 이 건물을 갖다가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권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니까 경매 신청이 청구 신청에 대한 청구 이의를 한 겁니다. 자, 아라리치는 소공건설에서 유치권 양도 받자마자 유치권 41억 원을 신고하고 점유자를 두어서 이 현장을 경비하고 수거했습니다. 이때 말이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아라리치 유치권이 없어서 쫓겨나겠구나. 인도명령으로 쫓겨나느냐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쫓겨나느냐, 저게 문제지 쫓겨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 쫓겨났어요. 음. 자, 여기에서 이 경락인 대리인이 아주 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이거 해결해 준다고 이 전체의 그 한 뭐 100 분의 1 정도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분의 1 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여기저기 잡혀먹고, 그중에서 5 억이 지금 인제 이 건물에 관해 가지고 지금 경매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주식회사 아라리치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리치 대표이사도 잡아넣게끔 제가 고소장을 써 주고 진두지휘하고 주식회사 아라리치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 그 판결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보니까 인제 이 아라리치가 점유하고 있는데 경락인 대리인 이 쪼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음. 자,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지금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술 좋아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미인계로 이 사람을 술을 먹여 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노래방에 가도록 하자." 해 가지고 뭐 아줌매들이 이쁘장한지 안 이쁘장한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아줌매를 붙여 가지고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 했습니다. 이제 술이 좀 취하니까 이 노래방으로 끌고 가도록 유인을 했어요. 이제 이 아줌마 둘이서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을 노래방으로 끌고 가니까 그 사이에 전부 이제 열쇠를 다 뜯고 점유를 침탈하고 경락인 측이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래 인제 술 한잔 먹고 노래방에 갔다 오니까 말이죠, 완전히 이제 쫓겨나 버린 거죠. 음. 내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했지만은
이 유치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1심, 2심에서 다 경락인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 또 대법원에 가지고 줄기차게 대법원에 가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점유 침탈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이거는 불법으로 점유 침탈했으니까 없던 유치권이 여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파기환송해 버려요. 대법원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대법원, 근데 여러분도 이게 파기환송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10여 년쯤 전에 어떤 사람이 대법원에 가는 상고 이유서를 하도 와서 간청을 해서 제가 상고 이유서를 좀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상고 이유서를 보고 이 상고가 이유가 있다 하고 받아들여서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은 뭐냐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다시 이 하급심에서 다시 원심에서 다시 소송을 해라 하는 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왔는데 이제 당사자는 이제 구치소에 있고, 그래 그 당사자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왔다 갔다 했는데 파기환송된 거를 보고 구치소에서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 알려주지 않았냐 하니까 파기, 환송 뭐 이렇게 글자가 좀 예쁜 글자가 아니잖아요. 뭐 인용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예쁜데 파기환송 해 놓으니까 이제 지금 당사자의 부인이 지레 겁을 먹었어요. 파기환송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구치소에 가서 안 알려줬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안 왔다. 당신이 그 얘기 듣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참 그때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뻐서 울만한 일을 갖다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치권자가 또 승소했어요. 여기서 승소한 게 서울 남부법원 22 승소해가지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아닙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남부지방법원 22 타경 110-909 강제경매 했는데 이 청구 금액이 늘어가지고 43억의 금액으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파기환송심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도 하나만 하고 상고심도 하나만 합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게 유치권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는데 또 다시 대법원에서 유치권이 없다 하고서 또다시 파기환송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 원인이 여기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입니다. 여기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아라리치 돼 있죠. 2022년 6월 10일 날 원고 승. 그래서 피고가 6월 23일 날 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고 소가가 43억 76만 7,056원.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2 타경 110-909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련 사건 내용 맨 밑에 보면 2021 가합 561089 조금 전에 본 여러분들 그 나의 사건 검색에서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강제경매 신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치권 있는 판결을 받고 유치권에 기한 신청을 하는. 이 주식회사 아라리치도 아주 못돼 먹은 걸로 치면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기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또 나중에 말이죠. 또 경매대도 또 유치권 주장할 겁니다. 유치권에 기한 경매하게 되면 유치권 주장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권 주장도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인정되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 인정될 걸로? 유치권에 실제로 이게 강제 경매지만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하죠.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하고서 또 유치권 주장한다. 이거는 좀 안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판해가지고서 하면 되는데 그 무슨 뭐 아주 진짜 얕은 깨죠. 불매기 가가지고 미인계로 해가지고서 살짝 밖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점유율이 침탈한다. 이런 것이 통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아주 정말 그 잘난 척,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완전히 그 쥐머리입니다, 쥐머리. 안 그러면은 뭐 아주 새머리나, 새대가리나 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43억이라고 하는 그 유치권을 갖다가 뒤집어 쓰는 그런 그 결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필 기정이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유치권이 한 푼, 두 푼이 아닙니다. 43억이나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특별히 이 시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